진화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나이와 상관없는 여성 심리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정말 흥미로운 강연을 들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슨 교수가 인간의 짝짓기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듣는 내내 그래서 여자들이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내가 좋아한다고 표현했는데 관심이 없어 보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궁금증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들입니다. 여성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화적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데이비슨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연애 감정과 행동들은 13억 년 전에 시작된 성적 번식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체들이 자신의 복사본만 만들어내는 무성생식을 했는데, 성적 번식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선택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진화적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연애 드라마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진화 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여성에게 특별히 중요했을까요? 생물학적 현실 때문입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라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합니다. 9개월간의 임신, 고통스러운 출산, 그리고 수년간의 육아 과정에서 여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던 거죠. 반면 남성의 생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여성들은 파트너 선택에 있어서 남성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까다롭게 진화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게서 무엇을 찾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똑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여성들은 좋은 경제적 전망을 가진 남성을 선호합니다. 이는 결코 여성들이 물질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 동안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성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본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다거나 안정된 직업을 가진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이 때문이죠. 두 번째는 나이와 성숙함입니다. 여성들은 자신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젊을 때 이 경향이 강하죠. 대개 2년에서 5년 정도의 나이 차이를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경험과 자원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 능력입니다.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합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체력이 좋은 남성을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육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건강함과 체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유전적 품질입니다. 여성들은 대칭적인 얼굴과 몸을 가진 남성을 선호합니다. 대칭성은 좋은 유전자와 건강한 발달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적인 얼굴 특징, 즉 강한 턱선이나 뚜렷한 눈썹 등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이런 외적 조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내면적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지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성들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남성을 선호합니다. 대화가 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하는 거죠. 친절함과 배려심도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남성을 선호합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파트너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신뢰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남성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맥락입니다. 여성의 선호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적 맥락,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는 남성의 경제력보다는 감정적 연결을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 종교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를 이해하면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여성은 남성보다 사랑에 빠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남성이 첫눈에 반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미래 계획, 자신에 대한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사랑에 빠지죠. 남성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여성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신중할 뿐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성들은 감정적 연결을 사랑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깊은 대화, 공감,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물질적 선물보다는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가끔씩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대화와 감정적 소통입니다. 성적 친밀감에 대한 여성의 관점도 남성과 다릅니다. 여성에게 성적 친밀감은 중요하지만 감정적 연결이 먼저 형성되어야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신체적 관계를 원한다면 여성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의 많은 행동은 안정과 안정에 대한 욕구에서 나옵니다. 이를 이해하면 여성의 행동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관계에서 확신을 원하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성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여성의 이런 불안감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진화적으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성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일관된 행동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태도보다는 분명한 관심 표현이 훨씬 효과적이죠.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여성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사회적으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을 만날 때는 그녀의 중요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성을 소개하는 것도 진지한 관계라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소통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여성들은 감정 중심으로 소통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오늘 직장에서 정말 힘들었어 라고 하면 남성은 즉시 그럼 이직을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겠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라는 공감과 관심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여성을 돕고 싶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듣기만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먼저 어떤 기분이었어? 정말 힘들었겠다. 같은 공감의 말부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여성의 감정 표현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성 자신도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감정적 소통이 가능한 남성을 여성들은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모든 여성이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하게 의존적인 여성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모두 남성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작적인 여성입니다. 감정적 협박을 자주 사용하거나 남성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하게 물질적인 여성입니다. 관계에서 감정적 연결보다는 남성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우죠. 물론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만이 관계의 전부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극도로 질투가 심한 여성입니다. 남성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건강한 질투와 소유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실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특성을 이해한 소통법 중 첫 번째는 감정적이고 공감적인 소통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기분이었어? 로 시작하고 문제보다는 감정에 먼저 초점을 맞추며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정말 속상했겠다. 어떤 기분이었는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여성들은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고 과도한 의존이나 통제를 피하며 각자의 친구들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통에서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감정적일 때는 시간을 두고 대화하며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받아들일 것들로는 여성의 감정 중심적 사고,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 안정성에 대한 욕구, 사회적 관계의 중시 등이 있습니다. 반면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로는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 솔직한 소통, 상호간의 노력, 개인의 독립성 유지 등이 있습니다. 관계는 단계별로 발전합니다. 각 단계에서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남과 첫인상 단계인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여성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뢰성을 평가하며 장기적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이 시기 남성의 대응 전략으로는 일관된 관심 표현하기,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기,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여성의 속도에 맞춰주기 등이 있습니다. 깊어지는 관계 단계인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여성이 감정적 연결을 중시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원하며 갈등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시기 남성의 대응 전략으로는 감정적 소통 능력 개발하기, 미래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모습 보여주기, 여성의 중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안정된 관계 단계인 1년 이후에는 여성이 장기적 안정성을 확인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기 남성의 대응 전략으로는 관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서로의 개인적 성장, 지지하기, 구체적인 미래 계획 세우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들도 다뤄보겠습니다. 여성의 스트레스나 감정적 어려움의 경우, 여성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는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려고 하고 공감과 이해를 통해 위안을 찾으며 사회적 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기, 해결책보다는 공감 먼저 제공하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지해주기, 필요하다면 전문적 도움 제안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질투나 불안의 경우, 여성의 질투 특성으로는 감정적 질투가 강하고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하기, 여성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이해해주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행동하기. 하지만 과도한 통제는 함께 해결책 찾기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성의 특성으로 사회적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파트너가 자신의 중요한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여성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관심 보이기,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 적극 참여하기,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존중하고 지지하기,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도 여성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비슨 교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여성을 이해하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모든 여성이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 내용들은 전반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이해가 곧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특성을 이해한다고 해서 자신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이론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진정성을 잃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성장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진화가 우리에게 준 본능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현대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식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해서 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통찰을 통해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